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그렇게 막 굵직한 이슈거리가 어제는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매일매일 뭐 그런 이슈거리가 나올 순 없죠. 그리고 뭐 시세도 아시겠지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 여기에 처음에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코인 시장에 달려들고 지금 현재 상황은 ETF 된다고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반감기가 있는데 뭐가 있겠어? 상승장이 제도권 수용된다고 뭐가 있겠어? 라고 이제 이렇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 수많은 땅을, 이 벽을, 바위를 부시면서 지금까지 견뎌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멘탈이 다 붕괴돼서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언제나 이제 끝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땐 모든 게 인생하고 관련된 우리 뭐 어떤 직장 생활하건 사업을 하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비슷한 이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궁극에는 마지막 벽까지 허문 사람이 결국엔 이 모든 걸 가져가는데 지금이 사실 되게 중요한 시기로 점점 들어간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뭐 그거는 각자 개인의 이제 판단인 거고 어쨌건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영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인구 고령 오늘도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도랑 뭐 중국이랑 뭐 아시겠지만 G7과 브릭스하고 이제 깊숙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축이 G7에서 브릭스로 변했기 때문에 이들이 뭐 전체적인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인구 관련한 거 거기다가 평균적으로 G7은 고령화가 중심적으로 나이 자체가 좀 높은 편이고 브릭스는 그죠? 평균적으로 나이가 전체적으로 어리고 에너지에 관련해서 지하자원 관련해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선진 국가가 아니지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프랑스라든가 뭐 유럽 사회 그런 데 이제 뭐 이민 정책을 폈는데 이민 정책을 펴도 사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궁여 지책도 사실 안 돼요. 우리나라도 뭐 어린 친구들이 이제 뭐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책 자금을 계속 피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첫 소멸 국가는 한국 예측 교수 묘책은 없어. 방법이 없대요. 여기다가 돈을 푼다고 해서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푼다고 해서 뭔가 뭐 바뀌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주택 정책에 관련해서 뭘 피면은 뭐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봤을 때 인간도 수명이 있고 지구도 수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행성이라는 자체도 그러면 제한된 자원이 있는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속 늘어난다. 그럼 자원은 한정돼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실제로 진짜 인구가 증가하기를 원할까요? 이 지배 세력들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서는 아니, 앞에서는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인구의 소멸을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리고 IMF가 이제 예측을 하죠. 2024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이런 식으로 전개될 거야. 그러니까 GDP 성장률에 관해서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IMF에서. 지금 뭐 중국에 관해서 인도에 관해서 말들이 참 많아요. 미국이 뭐 다시 돈을 풀면은 뭐 되게 많이 성장을 할 거야.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보세요. 세계 평균 3.0이고 선진국은 평균 2024년에 1.4 성장입니다. 이머징 국가는 4.2예요. 그러니까 거의 3배 정도 차이 나네요. 요걸로만 따졌을 때 선진국은 G7은 1.4고 자 이머징 국가는 여기 보면 E7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E7은 4.2고 거의 곱하기 3배 차이가 납니다. 자, 미국의 성장률, 유로존의 성장률. 자, 개별적인 국가들의 성장률을 봐도 여기 나와 있는 중국이나 인도보다 훨씬 못 미쳐요. 근데 미디어에서는 지금 딴 얘기를 하죠.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미국에 밀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뒤집어 까보니까 중국은 계속 반도체에 관해서 계속 인프라를 깔고 있고 미국은 실제로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중국이 반도체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실질적인 제재는 안 하고 있고 과연 이게 미디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가 자 항상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거죠. 100% 믿으면 안 돼요. 예.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이중 프레임으로 실제로 진짜 적대적인 관계인지 저는 그것도 되게 의심스럽거든요. 왜 화웨이부터 지금 반도체 산업 자체까지도 왜 시기가 딱 일정 시기가 오면 왜 실질적으로 제재를 안 할까? 이게 음모론 같지만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쨌건 이 예측대로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서서히 흘러갑니다. 탈달러와도 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스위프트 2.0에 관한 것도 계속 진행됩니다. 스위프트 1.0망은 점점 축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코인 투자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서. 근데 저는 코인 시장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에는 세금을 얻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방책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가 있을까요? 과연 할 수 있는 게. 인구는 어떤 정책을 펴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새로운 신사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디플레이션을 유도할 수도 없고 경기 침체가 오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 인플레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전보다 곱하기 2배, 3배는 돈을 더 풀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 자체는 더 빨리 파괴가 되는데 그러니까 코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얘기를 직접적으로 안 하긴 하겠지만 미디어상에서 여기 보면 직업 선택할 때 안정성 덜 본다. 이 얘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는 이게 적성이나 흥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적성이나 흥미 위주보다는 수익을 얼마나 많이 버냐에 더 포커스가 이래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이 대학교 갈 때 전공 선택을 해. 근데 점수에 맞춰서 전공 선택해. 아, 무슨 과 가면은 뭐가 돈을 많이 잘 번다더라. 내 적성은 의미가 없어.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먹고 살기 점점 힘든 시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뭐 돈 잘 벌고 못 버는 거는 후행하는 거고 저는 뭐 남은 인생 뭐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세가 이미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나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거기에 중심을 잡으면서 자기 인생을 빌드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뭐 이 사람은 왜 코인 얘기하다가 딴 얘기 하냐고 이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아니 코인으로 돈 벌면은 그 다음에 뭐 하실 건데요? 뭔가를 해야 되긴 해요. 사람이 노는 것도 2달이라 2달 이후가 2달 지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여행을 다녀도 6개월이지. 캐시우드 암호화폐 시총 2030년까지 21배 증가한 25조 달러, 비트코인 뭐 65만 달러. 이 비슷한 얘기는 계속 끝도 없이 계속 나와요. 얼마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비트코인 10억 간대. 만 생각을 해. 근데 인플레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점진적으로 아마 계속 올라갈 거예요. 2030년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럼 지금보다 아마 곱하기 최소한 못해도 2배는 올라갈 텐데 10억이 가도 인플레가 올라가서 10억의 가치가 5억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런 거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실은 안 될까요? 짜장면이 지금의 가격이 2030년에도 계속 있을까요? 흔하게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치킨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 뭐 18,000원, 뭐 2만 원 막 이런데 그럼 이게 그때까지 이 가격이 그대로일까요? 곱하기 2배는 될 거예요. 10억이면은 5억의 가치밖에 안 된다. 근데 하물며
이렇게 해서라도 코인 투자해서 돈을 못 번 사람들은 어떤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눈앞에 선하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실질 소득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위기 의식이 있는 사람들보다 위기 의식 없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네. 생각을 좀 많이 골똘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피터 시프가 달러 붕괴, 인플레, 금리 상승의 불황이 심화될 거야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유로퍼시픽 CEO죠. 이분은 이제 금 추종론자, 우리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추종론자. 그것만 다를 뿐이지 명목화폐 시스템의 붕괴에 관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그런 관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 뷰를 되게 많이 보는데 지금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려봐야 한다. 달러가 붕괴되면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거야. 이는 경제를 더욱 불황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야. 네. 이 얘기를 하죠.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 불황으로 들어갈 거야. 말 그대로 단기 저성장이 아니라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2024년이 되면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유동성을 풀어서 다시 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단점이 분명히 역으로 아마 몰아칠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버블이 생기면은 그 이유가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 이후의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인플레이션 기존의 법칙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해요. 그래서 인플레를 죽이겠다라고 했던 이 전통적인 방식이 사실 매칭이 안 돼요. 매크로적으로 변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라는 게 있어요. 기상이변으로 곡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곡물 수확량 감소는 사료값이 올라갈 거고 가축들도 마찬가지고 수산물도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과연 레거시 금융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이게 인플레가 꺾일 수 있을까요? 다양한 매크로적인 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다 매칭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건 이 장면에 이 그림은 정답입니다. 여기서 금리를 인하해도 인상을 해도 이 나뭇가지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한테 아마 또 그러실 거야. 미국이 여태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기축통화국인데 기축통화국이었죠. 기존에는 페트롤 달러라는 이념 자체가 사라졌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 이정표가 시작된 거예요. 트리거 포인트에 방아쇠는 당겨졌습니다. 네. 자, 어쨌건 브릭스는 뭐 지금 끝났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미국을 필두로 한 G7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오히려 들어갑니다. 브릭스보다.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가상자산 쪽으로 많이 그리고 중산층이 제가 많이 좀 와해되고 붕괴될 거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보시면은 2019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중산층이 되게 두터웠어요. 47.1%. 근데 1년 만에 보시면은 중산층이 44%로 줄어듭니다. 하위층이 늘어나고 상류층도 늘어나고 그럼 앞으로 중산층이 여기보다 더 얇아질 거예요. 상위로 올라가는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 하위로 가는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어쨌건 중산층이 점점 얇아져요. 이거는 한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맥킨지 컨설팅이 분명히 예견을 했었어요.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엑스코인 출시하지 않을 것 전망에 뭐 정확하다. 그래서 도지코인을 계속 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도지코인 아닌 것 같아. 밈코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민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인정 안 해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지코인이 들어가서 시스템적으로 역할을 할 그런 게 있고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의
기준이 되는 인덱스로 가치 증명으로 이 친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서로 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더리움이 뭐 비트코인을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 자체도 사실 저는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고, 이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고,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고, 스토리지 개념의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고, 익명성 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별한 기능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어떤 그 가상현실을, 가상자산 시장의 생태계를 구현하는 거지, 뭐 어떤 게 뭐 이렇더라. 그리고 그 큰 운동장을 만들어내는 게 XRP고, 이 친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뭐가 낫다 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긴축 먹혔나, 미국 뭐 ADP 고용 2분기 GDP 잠정치 모두 예상 하회.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리 인상을 뭐 한다, 인플레가 높기 때문에. 그럼 인플레 하락이 유도가 될까요, 과연?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공격적으로 하면 인플레 하락이 유도가 될까요? 그런데 고용도 성장률도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 인상을 격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인플레는 하락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연준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동결이라는, 이 결론안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이 거래량이 되게 많이 감소를 했어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대로. 근데 후오비만 유난히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8월달 기준에서. 자,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후오비는 어디입니까? 중국하고 관련이 있어요. 동아시아 상승장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어쨌건 후오비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트론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저친선을 이제 싫어하는 대중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건 그렇게 생각하고, 스위프트 체인링크 토큰화 실험을 통해 여러 블록체인에 걸쳐 가치를 성공적으로 전송, 뭐 이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체인링크가 인터체인 코인인데 스위프트하고 이 뭐 블록체인 걸쳐 가치를 뭐 성공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을까요? XRP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XRP에 관한 개념이 더 확장이 된 거죠. 더 현실화된 거고.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냥 눈앞에 떨어져 있는 뉴스를 보고 판별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이 과연 무슨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 스위프트라고 나와 있는데 스위프트 2.0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 X는 미국 여러 주에서 암호화폐를 걸쳐 뭐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엊그저께가 이게 8월 31일 날인데, 여기 쭉 나오다가 이제 미시시피까지 들어가서 아마 8개 주로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예견을 했죠. 종합금융 서비스에 관해서 뭐 언급을 이미 했죠. 그리고 특별 발표가 있을 거야. 몇 개월 안에 X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거야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도지가 중심에 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사람마다 이제 견해가 다르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 페이팔의 전신이 이 X.com이라고 하는 온라인 뱅킹도 이분이 세웠기 때문에 페이팔과 이 X라는 플랫폼의 연결 구도도 보시면은 아마 재미난 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플랫폼들이 종합금융 서비스로 진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전초, 지금 현재 그 직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도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건 뭐 혼란하고 막 이렇게 확신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실정이긴 하지만 재미난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네요. 막 요즘에 이런저런 뉴스들을 다 이렇게 엮어서 보면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잘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잘 투자를 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가져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